안녕하세요. 오늘부터 ETF 이지은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ETF에 대한 정의 그리고 ETF에 대한 장단점을 알아봤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ETF 관련된 수수료 그리고 교육 이수에 대한 부분 또 마지막으로는 ETF 관련된 브랜드에 대한 이름들까지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다르게 이번 주는 정보 관련된 이야기들 좀 다뤄볼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간단하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과연 ETF는 수수료가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키움증권에서 좀 제가 발췌를 해봤는데 ETF 세금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국내 주식형 ETF. 일단 구성 종목은요. 국내 주식 그리고 국내 지수를 기반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 국내 주식형 ETF 같은 경우에는 현금 분배당, 우리가 이제 배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배당을 지급받았을 시 배당소득세에 대한 부과 15.4%가 진행이 되고요. 매매에 대해서는 국내 주식형 ETF는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이게 국내 주식형 ETF에만 한정된 부분이고요. 그 외 ETF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 바로 해외 지수를 추종하거나 그리고 상품, 레버리지, 인버스를 추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지수를 기초로 우리가 만들어진 ETF라고 하더라도 왜 나중에 보시면 레버리지, 인버스 이런 경우에는 그 외에 ETF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 외 ETF잖아요. 조금 달라요.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마찬가지로 이제 분배금, 배당에 대한 지급이 있다라고 한다면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가 되는데 매매에 대해서도 보유기간 과세가 부과가 됩니다. 역시 15.4%인데 이게 뭐냐면 지금 그 외 ETF의 분배금 및 매매 차익, 과표 차익 중 작은 금액이다. 이게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보유 기간 과세 대상 ETF라고 해서 이제 과세가 좀 붙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각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보면 좀 확인이 가능한데 보유 기간 과세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지금 매매 차익 그리고 과표 차익 이 둘 중에 적은 금액으로 이게 부과가 되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알아서 이 부분은 부과를 시킨다는 것. 다만 국내 주식형 ETF는 비과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수료가 부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ETF의 세금은 원천징수로 공제가 되고요. 기타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할 경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국내 주식형 ETF, 아까 매매에 대해서는 비과세지만 분배금에 대해서는 15.4% 부과된다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도 포함이 되고 또 그 외 ETF의 분배금 그리고 매매 차익과 과표 차익 중에 알아서 해주긴 하지만 작은 금액에 대해서 부과가 그러니까 2천만 원 이게 여기서 계산이 된다라는 부분 이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요즘은 제가 키움증권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와 관련돼서 다 도와드립니다. 종합과세 신고도 여기서 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ETF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일단 뭐 분배금에 대한 부분들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일단 이게 좀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오늘부터 ETF 다음은 ETF 관련된 교육 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기초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 교육 자체가 존재하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인버스 교육을 레버리지 그리고 인버스 ETF, ETN 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 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을 교육을 하는 제도인데요. 이거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인버스 상품 그리고 레버리지 상품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교육 대상은 방금 말씀드렸죠. 레버리지, 인버스, ETF 거래를 원하는 모든 일반 투자자분들이고 교육 시간은 1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교육 비용은 3,000원이 부과가 되고요. 금융투자교육원에 접속을 하셔서 굉장히 쉽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뒤쪽에서 좀 더 설명드릴게요. 교육은 고객 기준 1회만 적용이 되고 교육 이수를 하신 다음에는 당사 매체에서 이수 번호를 등록해야지만 레버리지 ETF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 레버리지를 하실 분들은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기본 예탁금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일반 그리고 인버스 ETF 거래 시에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플러스 1배, 마이너스 1배 이런 거를 추종하는 또 상품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별도의 제한 없이 즉시적으로 가능하지만 레버리지 2배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3가지 요건을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요. 레버리지 ETF는 종목명에 레버리지라고 써 있고 또 인버스 중에서 그냥 인버스라고 써 있는 거는 괜찮은데 인버스 2 곱하기 이렇게 써 있는 건 기초자산의 일일 변동을 플러스 마이너스 2배 이상 추적하는 ETF이기 때문에 요 아래 조건이 충족돼야 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첫 번째는 기본 예탁금 적용 기준에 대한 준수 꼭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방금까지 설명드렸던 사전 교육에 대한 이수 부분이 필요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교육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파생상품 ETF 거래하겠다라는 거래 신청까지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금융투자교육원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왼쪽 아래편에 레버리지 ETP라는 게 나와요. 그럼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수강 신청, 학습하기 1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뭐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지루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1시간 정도 교육을 받으시고 본인이 이제 거래를 하는 이런 저는 또 키움 증권으로 그냥 일단은 좀 기준을 잡아봤는데 여기 들어가셔서 거래 신청이라는 이 란에 들어가시면 필요증 번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수에 대한 등록까지 마치시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인버스와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오늘부터 ETF. 그리고 마지막으론 ETF 브랜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릴게요. 사실 이거는 따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화면을 좀 캡처를 해 두시고 내가 나중에 뭐 HTS를 보던 아니면 지인한테 어떤 ETF를 추천을 받았을 때 에이스 뭐 방산 좋아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검색을 하면 물론 에이스 방산 이렇게 검색하면 바로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회사 운용사인지를 알아야지 좀 더 자세하게 그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냥 편리하게 이 화면을 캡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에 가장 많은 거래가 일어나고 가장 인기가 많은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코덱스, ETF 브랜드는 코덱스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키움투자자산운용에서 키움이라는 브랜드 이름으로 이제 상품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인기 요즘 많더라고요. 그리고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사실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타이거와 코덱스 ETF 브랜드가 가장 핫하고 거래 대금도 가장 많이 운용이 된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브랜드도 한번 첨가를 해봤는데요. 일단 뭐 많이 아시는 아크도 있고 그리고 인베스코, 블랙롤 그리고 또 뱅가드 있는데 요즘 제가 ETF 외국 쪽 순위를 보면은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게 아이쉐어즈와 그리고 디렉시온 이쪽이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냥 브랜드는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캡처해 주시고 핸드폰에 저장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는 제가 차츰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회와 2회로 나눠서 ETF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시면 도움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2번에 걸쳐서 해봤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ETF는 어떤 상품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ETF를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좋을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다음 시간부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ETF 상품들 추천을 통해서 함께 의견도 공유해보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시간들 가질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